침묵으로 소통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나요? 근데요, 바로 이 역설적인 목표를 가진 한 사진 전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이게 바로 사진작가 문술의 최근 개인전 제목이에요. 이 이름 사실 독일 작가 헤르타 뮬러의 소설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사진 작가가 일부러 사진을 흐릿하게 찍는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작가만의 아주 독특한 철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문술 작가의 작업 방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진과는 좀 달라요. 보통 사진은 작가가 뭘 보여주고 싶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문술 작가는 그게 아니라 보는 사람, 즉 여러분이 뭘 느끼게 할까, 여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일반 사진은 보통 사건이나 장면을 선명하게 재현하잖아요. 근데 문술 작가의 사진은 내면의 상태를 흐릿하게 기록해요. 작가가 이건 이겁니다 하고 의미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건 나한테 이런 의미인데 하고 스스로 의미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작가 본인도 이렇게 말했어요. 선명한 포커스는 해석을 강요할 수 있다. 해석은 보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네요. 흐릿한 사진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자, 이제 당신의 감정으로 이 빈 곳을 채워주세요 하고 우리에게 건네는 일종의 초대장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은 소리가 아닌 침묵이다. 이게 바로 작가의 핵심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시장에도 글 같은 설명을 거의 다 없애버렸대요. 심지어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정해진 동선도 없앴고요. 왜? 관람객이 다른 거에 방해받지 말고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면서 작품을 느끼게 하려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진은 흐릿하고 설명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진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강력한 상징들에 있습니다. 그게 대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이제부터 그 상징들을 하나씩 볼 텐데요. 되게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진에 찍힌 것들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족보, 제사 음식, 붉은 실, 밥숟가락. 진짜 평범하죠? 그런데 작가에게 이 사물들은 그냥 사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부장적인 질서, 그리고 여성에게 오랫동안 강요되어 온 어떤 역할들, 그런 억압을 상징하는 기호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억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반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마치 붕대처럼 몸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풀밭을 향해서 손을 뻗는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이건 뭘까요? 네, 바로 그 억압으로부터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들입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는 억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치유가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주제들이 어떻게 한 작가의 작품에 같이 담기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작가 개인의 이야기, 그 침묵의 근원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 그 흐릿한 사진들, 침묵, 상징들, 이 모든 게 왜 나왔는지 그 맥락을 딱 이해하게 되는, 뭐랄까, 아하 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숫자 33이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문술 작가가 33년 동안 전업 사진 작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였냐고요? 바로 교사였어요. 엄격한 규칙과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죠.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서 정해준 규칙에 따라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내가 진짜 나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깊은 감정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온 거죠. 정말 무거운 짐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엄청난 불안감이 작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그 불안을, 그 내면의 갈등을 자기 예술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 즉 원동력으로 바꿔버린 거죠. 실제로 작가의 활동 이력을 한번 보세요. 2023년에 첫 사진집이 나오고 그 이후에 불안에서라는 시리즈를 만들고 2026년에는 고향에서 개인전까지 열어요.
어때요? 창작 활동이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죠. 그 3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경험들이 마침내 예술로 승화된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작품 시리즈를 불안해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불안을 위해 치르는 제사 같은 거다. 그리고 억압되었던 나의 본성을 되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작가에겐 치유를 위한 하나의 의식이었던 셈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이건 작가 한 사람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구나.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공감을 얻고 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무치는 외로움과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작가의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감정과 딱 만나는 지점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작가가 관람객에게 바라는 건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먼저 작품을 보면서 이거 내 불안이랑 닮았는데? 하고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어떤 연대감을 느끼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똑바로 마주볼 힘을 얻는 거죠. 바로 이걸 위해서 작가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용기 있게 드러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가 처음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그쵸? 작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서 있고 그 빈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관람객이 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이 작품이 진짜로 완성된다는 것.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확실히 와닿으시죠? 문술 작가는 자신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불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라고요. 어쩌면 그 흐릿한 사진 앞에서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